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인공지능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종합한다면 인공지능 도대체 뭐냐? 인간의 이해, 사고, 표현 능력을 동일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애다. 그런데 그럼 인간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냐? 세 가지 조건이 다르다. 뭐였죠? 속도,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그 다음에 기억. 예. 이 세 가지 조건은 우리의 지능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켜버리는 결과를 낳죠. 인간은 현재 그 기능을 절대로 가질 수 없어요. 인간의 현재 생물학적 기능으로는. 이걸 가질 수 있으려면 아까 말한 휴먼 로봇과 같은 형태로 바꾸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얘기죠. 자, 그럼 현재 인공지능 현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크게 나누면 컴퓨터형 인공지능이 있고 활동형 로봇 기능, 뇌정보통신 기능, 제조형 로봇 기능, 그 외에 더 많습니다. 워낙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파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컴퓨터 인공지능은 크게 학습형 인공지능과 언어형 인공지능, 의결형으로 바꾸는데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물을 보는 순간 그 사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버리는 거죠. 네, 인간하고 똑같아요. 네, 인간보다 더 잘해. 얘는 정확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처럼 실수를 하지만 얘는 실수가 없어요. 주어진 조건 하에서 순서가 있거든. 나도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왜? 인공지능형 알고리즘을 가지게 되면 아까 같은 상황에서 절대 실수를 하지 않아요. 아까 같은 상황에서 간단한 방법이 이거예요. 제일 먼저 이 그림 안에, 이 사진 안에 핵심이 누구냐. 네. 그럼 핵심을 제일 먼저 써요. 그럼 이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교육생이야. 이걸 찾아내면, 이거 찾아낼 수 없는 사람 누가 있어? 아까 모르니까 찾아냈잖아요. 그럼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수강하고 있어요. 그럼 수강하고 있느냐 앞으로 붙어요. 이게 절차야. 초등학생도 배우고 나면요 실수 안 합니다. 컴퓨터는 이 방식으로 하거든.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 우리는 깜빡 순서를 잃어버려. 사진 딱 보는 순간 교육실 생각이 먼저 나기도 하고 그죠? 예, 옆 친구가 생각이 먼저 나기도 하고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기계는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인식 프로그램이에요. 이 인식이 이게 쉽지 않았어요. 이게 50년간 실패한 이유가 요것 때문에 실패한 거거든요. 이거를 성공시킨 게 바로 딥러닝이라는 개념이에요. 딥러닝이 지금 제가 말한 개념이에요. 어떤 사물의 움직임을 보고 그 사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해볼까요? 지금 집안에 엄마 아빠가 해외 여행을 갔다가 지금 하는 과정을 선생님 물어. 너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니? 설명해봐. 이렇게 묻는다고.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설명 못하는 애들이 입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요? 어디 갔는데? 해외에요. 뭐하러 갔는데? 여행이요. 처음부터 말해줬으면 되지. 뭘 물을 때마다 말을 해. 근데 이 친구는, 그럼 이제 또 물어.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대? 지금 태국에서 여행 중이에요. 그럼 여행 중에, 문제는 없대? 자금이 좀 부족하대요. 다 알아! 얘는. 상황을 다 아는데 네가 엄마 아빠 해외여행 간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 이러면은 그냥 해외여행 갔어. 이 여행 내용이 생각이 안 나. 그런 애들 많이 봤죠? 예. 차라리 인공지능한테 하라면 더 잘해. 근데 선생님이 무슨 역할을 해줬어요 지금? 징검다리를 놔준 거야. 질문을 통해서. 그죠? 계속 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지가 답변한 내용을 쭉 모으면 이게 설명이거든. 이게 인공지능 방식이에요. 얼마나 간단해.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 이런 질문을 생각을 못 해내. 얼마나 속도가 느리겠어. 이게 바로 이 세 가지 방식인데 참 오래 걸렸죠. 인간이 사용한 방식을 썼으면 빨리 했을 텐데. 그 다음에 동작 인식입니다. 자, 이제 유튜브들을 좀 보면서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던 입력 방식은 터치 인식 기반으로 변화를 꾀하였는데요. 최근에는 음성 인식, 동작 감지 기술 등이 더해져 더욱 쉽고 편리한 기기 조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영화에나 보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기가 얼마나 똑똑한 역할을 해내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키넥트를 TV와 연결하기만 하면 리모컨이 필요 없어지는데요. 예, 손의 모양을 인식해서 손동작 하나만으로 채널 선택 등 진짜 영화죠? 여러분 이거 영화에서 본 적 있죠? 재생 중인 영상을 정지시키거나 줌이나 네, 모든 것이 다 손으로 다 있죠. 최대 15m 떨어진 거리의 동작까지 감지한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프란센스는 최근 네. 자, 이런 정도의 동작을 인식해서 그걸 명령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 인식, 이미지 인식 선을 넘어서 이제는 사람의 동작을 인식해가지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찾아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기술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언어형 인공지능은 제일 먼저 음성 인식입니다. 동시통역이죠. 네. 방금 저기를 넣었는데 입력이 안 되네. 자, 이거 보이죠? Ay, Quínicas, where I live. ¿Te encuentras en América del Norte? 자, 여기가 스페인이고 이쪽 왼쪽이 영어입니다. 지금 실제 현장입니다. 그 실제로 스페인하고 영어에서 이걸 사진을 양쪽에 찍어서 합성한 겁니다. Yes. Do you live in Central Mexico? Sí. ¿Te encuentras en Estados Unidos de América? 자,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Do you like living in Mexico City? ¿Te gusta vivir en la Ciudad de México? Aquí 바로 지금 네, 스페인어로 바뀌죠. 예, está muy lindo. Here is very nice. 영어로 바로 바뀌고 예, What do you do for fun? ¿Qué haces 바로 para- 말한 게 옆에 써집니다. 소리가 안 들리면 말로라도 바로 그 문자로라도 바로 읽을 수가 있어요. 문자로 바뀌고 그 다음에 말로 바뀌고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para divertirte? Voy a las playas de México. I'm going to the beaches of Mexico. I like to swim. Me gusta nadar. A mí también. Me too. Where in the world do you wish to travel? ¿A dónde en el mundo te gustaría viajar? A Rusia. To Russia. ¿Y tú? And you? Everywhere. Sería increíble algún día verte en México. It would be amazing to see you someday in Mexico. I would really like to visit you sometime. Me gustaría mucho visitarte algún día. A mí también. Me-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지금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걱정되는 게 우리 애들 영어를 배워야 돼 말해야 돼? 동시 통역사들이 이제 그냥 그렇죠. 이제 이미 상황이 끝난 겁니다. 물론 이제 아주 정밀한 언어는 또 필요하긴 하겠지만 대다수의 통역사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예, 이미 영어 시장에는 외국어 시장에는 완전히 찬물이 다 끼얹어져서 거의 막 직업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네, 몇 년 안에 이 모든 판도가 다 바뀝니다. 지금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거 처음 본 사람? 처음 봤어요? 자,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시간이 30%입니다. 그러잖아요. 30% 동안 우리가 책을 좀 읽었더라면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말은 그렇다 치고 기사를 컴퓨터가 쓴다? 들어보셨죠? 답변을 좀 해주세요. 들었으면 안 하려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현재 여러분이 읽고 있는 기사 중에 상당수가 로봇이 쓴 겁니다. 네. 로봇이 사람보다 기사를 더 잘 쓴다. 기사 비교했더니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네. 퀼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자가 글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다 기자가 쓴 거예요. 퀼이 쓴 기자글입니다. 기사는 14배나 더 빠르고요. 진짜 가짜가 구분하기가 어렵고 실제 기사를 두 건을 비교했는데 이게 아래가 사람이 쓴 거고 얘가 기자가 쓴 겁니다. 로봇이 쓴 겁니다. 전혀 모르겠죠? 근데 정보를 넣어줘야지. 아니요. 지가 그거 이제 노조수 쓰면 그건 기자가 아니지. 그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네. 인공지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이해되게 설명하려면 오늘 이런 설명을 다 해줘야 되는데 이거 하나는 설명해 줄게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 알고리즘이. 인공지능 안에 내장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내장된 프로그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스포츠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야구 경기입니다.
자, 무슨 주제를 고를 거냐 하면 주제가 쫙 뜨겠죠. 그 중에서 사람들이 지금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뭐지? 근데 이제 기자는 보통 종목이 정해지죠. 스포츠 기자 이렇게 정해. 이제 스포츠 기자라고 정해졌다 칩시다. 그러면 스포츠 기자 중에서 이제 이 기자는 로봇입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스포츠가 뭐지? 이렇게 물어요. 그럼 빅데이터가 검색이 됩니다. 전 세계 빅데이터가 검색이 되면서 통계가 나오죠. 사람들이 최고 관심을 갖는 게. 자, 야구 경기다. 자, 야구 경기가 주어가 돼요. 현재 야구 경기 중에서 두 번째, 그럼 야구 경기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또 관심사 나오겠죠. 현재 보니까 하나하고 삼성하고 경기다. 그럼 그걸 주제로 잡습니다. 자, 하나 삼성의 야구 경기는 사람들이 뭘 제일 궁금해할까? 하나 삼성에서 야구 경기에 가장 궁금한 걸 찾아보면 다들 뭘까요?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아니겠어요? 왜냐면 빅데이터 들어가면 당연히 막 서로 누가 이길 거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를 결정해야 돼. 그럼 빅데이터, 삼성과 하나 경기를 전 세계 지금까지 했던 경기를 다 분석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가능한 경우의 수를 삼성이 몇 프로로 이길 거라고 예측을 해, 얘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하나 삼성의 야구 경기는 삼성이 3포인트 우승을 할 거다. 라고 주제를 써내. 그러면 사람들이 뭐가 궁금해? 자, 삼성이 이길 거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가 궁금하세요? 어떻게 이길 거냐 이거지. 그러면 이제 근거를 찾아내. 수많은 데이터에서 자기가 분석했던 근거를 가지고 1위부터 쫙 찾아낸 다음에 근거 유래돼서 하위 구성을 짠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글로 옮기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예,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럼 그 데이터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쓸 수 있잖아요. 컴퓨터는. 그렇게 해서 신문기사가 단 3초 만에 한 편씩 나옵니다. 여러분, 글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인간 중에서도 가장 잘하는 사람만 글 써요. 맞나요? 네. 예. 우리가 쓴 대부분의 글은 그냥 쓰레기지. 그냥 아무도 안 읽어. 서로 간에 이제 통신을 위해서 읽지, 내가 쓴 글을 돈 주고 사보는 사람이 몇 명 있어. 근데 얘 지금 로봇 기자가 쓴 글을 다 돈 주고 사보잖아. 기사는 여러분이 무료로 읽을 뿐이지 회사에서 쓸 때는 다 돈을 주고 보는 거예요. 다른 신문사에서 그 기사를 가져올 땐 다 돈 주고 하는 거야. 내가 쓴 기사를 지금 돈 주고 읽을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이게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 통역은 둘 때 치고 글을 쓰는 건 인간의 지능의 정점에 있다니까. 16년 공부하고 대학생들 글 못 쓰는 애들이 한두 명이에요? 아니, 편지 얘기 아니잖아. 지금 이게 편지 얘기가 아니잖아. 이런 상황이 지금 왔다니까요. 앞으로 올 게 아니라고. 앞으로 올 게 아니라고. 이미 왔다고. 로봇이 쓰는 알고리즘을 지금 학생들이 바로 배우잖아요.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기사 마음껏 씁니다. 왜 그런 걸 안 가르치냐 이 말이죠. 우리는 16년을 해도 기사 하나를 못 쓴다니까. 아니 도대체 로봇이 쓰는 알고리즘 갖다가 어디다 쓰려고? 왜 로봇한테만 준대야? 오늘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면요, 제가 개발한 이 시스템이 바로 로봇형 알고리즘이에요. 배우면 누구나 다 해. 예. 글쓰기든 말하기든 뭐든 다. 우리가 흔히 능력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의 그 역량 기술을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 써가지고 딱 실행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인공지능하고 상관없이 연구를 20년간 해왔는데 다행히 이 시대하고 맞아떨어진 거예요. 자, 계속해서 현재는 소설도 로봇이 씁니다. 네, 드라마티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얘는 이번에 일본에서 최초로 인공지능하고 사람이 서로 힘을 합쳐서 소설을 썼습니다. 컴퓨터가 창작한 소설의 등장, 지필 보조 소프트웨어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완벽하게 얘가 다 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완벽하게 다 쓸 수는 있는데 좀 수준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작가하고 같이 서로 힘을 합치는데, 작가는 아까처럼 뭐로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 근데 얘가 하나도 항목을 안 빠뜨리고 다 물어줘. 자, 이 글의 주인공 누구로 쓸 거냐? 주인공 이 사람 쓸 거다 그러면 주인공 성격은 뭐라고 정할 거냐? 이렇게 물어줘 다.
보통 하다 보면 나도 잊어버리거든. 예, 근데 얘는 순서대로 다 물어주니까 작가가 빠뜨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고 나서 다 묶어주잖아요. 다 이제 이 항목을 다 채워주잖아. 그럼 얘가 소설로 바꿔버려. 앞으로 만약에 이제 항목 자체를 인공지능이 설정하면 이제 소설이 100%가 현재 이미 미국의 헐리우드는 이미 이걸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품 하나 만드는 게 비싸잖아. 나머지 이제 의결형 인공지능인데요. 예측인지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러닝머신이라고 그러죠. 쉽게 말해서 스스로 배우고 그 배운 걸 토대로 앞을 예측하는 거죠. 미래를. 요건 이제 우리가 2053년을 그동안에 배경으로 한 공산 과학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훔치기 전 경찰이 먼저 출동해 미래의 범죄자를 체포하는 치안 시스템 프리크라임이 등장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와 같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범죄율을 무려 40%를 줄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간단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보가 다 있잖아요. 우리 정부에는. 우리 정보가 특별히 이제 범죄를 했던 정보는 아주 자세하게 있습니다. 그 모든 정보를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죠.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의 패턴이 나와요. 범죄를 했던 패턴이. 자기도 모르게 패턴이 형성되거든요. 자기는 몰라. 근데 기계는 알아. 그리고 이 친구는 주로 어느 시간대에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 지역에서 자기가 잘 아는 지역 안에서는 또 잘 아는 지역 아니면 못하거든. 그래서 경찰이 미리 가 있어. 거기. 네, 미리 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가 있으니까 범죄하러 왔다가 안 하고 그냥 가. 모르고 범죄를 했다면 잡히는 거죠. 네. 이게 바로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영화인데. 이 범죄 예측 시스템은 엄청난 양의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인 법적 확인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로 기존 범죄자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줍니다. 생각해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나타나는 하나하나 작은 정보들이 다 모여오면 여기서 비정상이 나오죠. 그러면 통계가 쭉 나올 거고, 비정상이 앞으로 이 선이 끊어질 수 있는 가능성, 흔들림에 의해서 이런 정보들이 다 모여서 미리 예측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엘리베이터 전체를 다 관리해서 어디 지역에 어느 엘리베이터 스톱 하고 기사가 바로 가서 수리가 들어가. 사고 나기 전에. 이게 지금 현재 그런 상황. 중앙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기술자들의 모바일 앱으로 전달돼 실시간으로 고장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로서 77% 이상으로 살아가는 데 유의할 수 있는 신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선생님과 박수가 소비와 올해 기술 분야로 머신러닝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면서 글로벌 IT 기업들은 기술 기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들은 그냥 하나의 사례일 뿐이에요.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쓰이고 있겠어요. 2011년에 IBM 아슨이 드디어 퀴즈게임에서 승리를 하고 영상 저를 해보겠습니다. 링크를 했는데 링크가 안 돼 있네요. 자, 퀴즈게임 승리했던 자료를 한번 보세요. 슈퍼컴퓨터가 인간을 능가할 수 있을까? 인간과 슈퍼컴퓨터가 세계의 대결이 펼쳐졌다. 문제를 듣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모두가 이분이
9년간 우승을 차지한 켄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거 풀 수 있는 사람? 물론 영어니까 어렵겠죠. 왓슨이 이걸 누른 거예요. 요 중앙에 있는 게 왓슨이고 얘가 켄이고 이게 한 사람 더 있어요. 지금 왓슨이 말하고 있어요. 네. 점수가 올라가고 있죠. 네, 점수 좀 보세요. 여기가 결국 7만 점으로 올라가고 여기는 거의 뭐 1, 2만 점 선에서 매듭이 지어졌죠. 네. 방금 질문들을 보시면 단순한 질문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알려주고 그 상황에서 추론을 해내거든요. 근데 얘를 이길 방법이 없죠. 2억 페이지 넘게 분석해서 오는데 뭔 방법으로 머릿속에서 처리하겠어요. 네, 이게 바로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도시문과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그런 거에 취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언어를 이해하는 실력이 인정되면서 왓슨은 취직도 하게 됐다. 취직했습니다. 벌써 올해 들어 돈 많이 벌어요, 얘. 예. IBM 왓슨은 지금 IBM의 산업의 전체를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몇 가지 사례가 발표됐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시티뱅크라고 해서 이제 그게 미국에서 큰 은행이죠. 거기에서 이제 고객들의 어떤 관리 같은 것들, 그러니까 고객들의 어떤 정보 같은 것들 취합해서 어떤 상품들이 고객한테 더 좋을까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그런 거에 취직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취직한 이유는 어마어마한 빅데이터잖아요. 고객들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 상품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 그러면 이제 최종 의결하는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면, 예, 이렇게 픽업해 간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어려운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정보, 변동성 같은 자, 그럼 여기서 이 일은 왓슨이 더 잘하지만 이 일을 해달라고 누군가가 생각을 하는 건 누구예요? 그렇죠.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 빅데이터를 다루고 우리가 하는 건 못해요, 우리가. 지구상 인류가 다 붙어도 못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 애를 어디다 쓰게 할 건지를 결정하고, 아, 이런 일이 필요하다라는 걸 찾아내고, 다 뭐 하는 거야,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로봇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야 돼. 이것만이 다음 직업이야. 지금보다는 훨씬 어려운 수준의 직업입니다만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걸려서 했는데,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을 시키면 지금 같은 왓슨보다 더 뛰어난, 즉 왓슨 위에서 왓슨을 다룰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해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게 아니야. 왜? 그것도 결국 인공지능적 생각이거든. 네.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 분야 진단 처방 역할도, 이거는 데이터가 다른 데 있는데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에서 정부 정책으로 연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인공지능이 진단하고 처방하는 결과하고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한 결과를 통계를 냈어요. 오류율이, 인공지능은 무려 그러니까 성공률이 95%에 달해요. 인간은 얼마인 줄 아세요? 인간 의사들은? 네, 50%가 안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얼마나 오류 진단 받아놓고 뒤로 가서 본 그게 아닌 경우 많잖아요. 예. 왜냐면 의사들이 틀리기 다 똑같지 않거든. 근데 인공지능 치료 의료 로봇은 동일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항상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방향이, 인공지능은 진단하고 처방을 하고 의사는 그 처방이 나온다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왓슨이 처방할 때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처방전 1, 처방전 2 경우의 수를 쫙 내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처방했을 때 치료 확률은 99%를 딱 누르는 순간 2억 페이지, 그러니까 수억 페이지에 달하는 진단 그 검색 기록과 통계 결과를 쫙 보여줘. 어째서 99%인지를.
그럼 마지막 의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제? 몇 번 선택? 이걸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사회에 가장 먼저 잘리는 직업들이 최첨단 기술들을 가진 전문가들입니다. 교수직, 의사직, 변호사는 좀 덜 하는데 의사 결정권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인공지능 앞에서 맥을 못 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현재 인공지능의 컴퓨터 인공지능이고요. 두 번째가 활동형 로봇입니다. 네. 이족형 로봇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바마를 만난 아시모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죠. 여러분 초기에 아시모 로봇은요 처음에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달려다닙니다. I think he just got the walk, Chief. Okay, come on. Where is your ticket then? Yeah, come on. It's going to be pretty hard, huh? It'll be terrible. 지금 이 시간에 얘는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공을 얼마의 힘으로 차면 그 앞에 가고 뭐 이런 걸 다 지금 계산하는 거죠. Okay, come on, now run. Right here. Hey, good job. 여러분 그냥 찬다고 그 앞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많이 차면 넘어갈 거고 적절한 거리와 힘과 공의 모든 걸 다 계산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Switch on, so you can get anything. 예, 이거는 서빙하는 장면. 얘들하고 노는 장면. Make us laugh. Will you make us cry? Will you? 네. 뭐 이 정도 모습만 봐도 어느 정도 가까이 왔는지 알겠죠. 이제 대화가 가능한 키로봇 같은 거는 현재 우주에서 우주 비행사하고 함께 우주 여행을 갑니다. 가서 비행사가 혼자밖에 없으니까 비행사하고 이제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지난해 우주정보 인데요. 지수단 기자가 이 정도 그냥 이게 감성형 대화거든요. 감성형 대화로 이제 우주에서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때 얘가 그냥 친구처럼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말한 내용을 전부 빅데이터로 저장했다가 그걸 토대로 또 그 다음 말을 예측하는 거예요. 네. 현재 얘는 앞으로 그 상담, 심리, 사회복지 이 모든 영역에 다 투입될 지금 예정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인간은 기억을 못해요. 사람 말을 다. 근데 그 어떤 좀 상담사, 얘가 상담사로 가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상황을 다 저장 분석을 해. 사람은 그걸 못하지. 그리고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말을 해주고, 야, 못 따라간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놈을 어디다가 포지셔닝 할 거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현재 지난해 12월인데 지난 6월 유일한 동료였던 인간 비행사가 지구로 귀환한 뒤 홀로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홀로 우주에서 나오는데 지가 스스로 자기의 스위치를 꺼가지고 스스로 지금 동면 상태로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비행기 우주선 돌아오면 같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수준의 자동 로봇들이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로봇이 있고요. 자동차 무인 운전은 여러분 정말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한 5년 안에 전 세계 일반화가 좀 되지 않을까. 10년까지 보기도 하는데 5년 안에 이제 좀 어떤 사람들은 쓰고 이제 또 뭐 일반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한 10년 정도. 벤츠입니다.
240km예요. 문차 아우디. 참 예전에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 아니었어요? 예, 그 무슨 키트? 키트, 예, 기억나죠? 예. 이건 구글차입니다. 얘는 핸들도 없어요. 아예. 네. 정말 기대되는 장면입니다. 정말 이 로봇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막 개발되고 있는데 탁구를 치는데 야, 이 정도면 우리보다 훨씬 잘 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들하고 쳤을 때 지금 막 개발된 탁구인데요. 잘 치죠? 예. 이 정도 못 치는 사람 아주 많아요. 공 받아 넘기기도 힘든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오, 이 정도 다 받아내요. 예. 좀 있으면 아주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위에 오는 공도 쳐내잖아. 대단하죠? 예. 도대체 우리 갈 자리 어디 예. 자, 이제 나노 로봇까지 의료용 로봇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세포 공격 나노 폭탄이 바로 며칠 전에 개발이 됐습니다. 예. 이 암세포가 보통 이 산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포는 알카린인데. 암세포를 찾아가 마치 하기 때문에 산성도가 높습니다. 네. 산성도가 는 pH 7.4로 중성인 반면 산성을 강제하는 민감한 물질을 나노 입자와 결합시킨 뒤 만나면 그 안으로 들어간 뒤 터집니다. 나노 수류탄에는 진단 물질과 빛을 쪼이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치료제가 동시에 들어있고 종양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성질인 산성에 반응하도록 만들어 특별한 거를 하는 것도 이용합니다. 여러 종류의 아무리 많이 사용을 해도 잘 사용을 해도 동양 용어는 그러한 쪽에서도 굉장히 수와 구강암 등에 우선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화학 분야의 네. 산성 세포만 가다가 나오면 그 세포에 들어가가지고 자동 폭파가 되면서 딱 그 암세포만 죽이는 거죠. 예. 이게 나노 폭탄이에요. 왜냐면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작아요. 예. 나노 기술 아니면 불가능하죠. 예. 이제 이러한 형태가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예. 이제 인간 수명이 200세가 되고, 합성세포가 지금 창조됐죠. 세포 안에 있는 구조물을 인간이 배열을 해가지고 세포를 만들었을 때 세포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럼 세포가 만들어진 거야. 그럼 결국 세포를 만들었다면 생명의 기본이 세포 아니에요? 세포를 인간이 만들어서 생명체를 지금 만든 거죠. 정말 이게 도대체 어느 시대로 가고 있는지 이 정도로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는데요. 여러분의 정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하는 기능을 이제 뇌정보통신 기능으로 뽑아냅니다. 뇌 3차원 지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봅시다.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그 뉴런들의 이 위치를 다 찾아내 가지고 그 위치마다 전부 체크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벌어지는 여러분들의 뇌 활동을 알게 되는 거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3차원 지도가 되면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공포스러운 경험을 지금 그 과거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럼 여기 이 부분이 점이 찍힙니다. 그럼 이 부분에 그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을 교체하거나 지워버리거나 하면 그 기억이 사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서 움직이는 이 신호를 잡아가지고 전송이 가능합니다. 말로 바꿔서. 자, 해볼까요? 뇌정보 전송 기술입니다. 현재 이미 이거 초기 수준입니다. 자, 로봇팔이죠?
로봇팔이 지금 사물들을 집어 옮기고 있습니다. 조금 어색하죠, 옮기는 게. 예. 알고 보니까 바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생각으로 로봇팔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기라서 뇌에다가 이걸 설치했는데 지금은 헤드셋 하나만 끼면 됩니다. 여러분 헤드셋 하나 쓰기면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모든 정보가 넘어오는 거죠. 네. 현재 어느 정도 가능하냐면 내가 헤드셋 끼우고 비행기 드론을 날려놓고 방향을 생각만 하면 얘가 드론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생각만. 현재 기술이에요. 앞으로 이 속에서 움직이는 현재 구글에서는 어디까지 테스트하고 있냐면 내가 머릿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했다 그러면 아버지를 생각한 것이 영상으로 나와버립니다. 내가 헤드셋을 쓰고 아버지 생각을 하면 아버지 영상이 나와버립니다.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을 보고 있다. 그리고 내 뇌파가 이쪽으로 연결돼요. TV로. 그럼 내가 보고 있는 게 저쪽에 나와버려요. 현재는 이제 22,000배의 화소를 높여야 더 자세히 보는데 지금은 약간 화소가 약합니다만은 앞으로 몇 년 내에 화소가 높아지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상대방의 눈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시대를 살아야 할지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여러분을 펼쳐지고 있는 거죠. 제조용 로봇 기술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집 한 채를 짓는데 250평짜리가 24시간 하루 만에 짓습니다. 자, 누가 실업이 될까요? 네, 건축 관계자들이 전체적인 실업에 빠지게 되겠죠. 얘는요, 못 짓는 집이 없습니다. 설계만 되면 그냥 그대로 다 지어내니까. 어떤 집이든 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얘는 적층식으로 지어가기 때문에 어떤 집이든 다 지어낼 수가 있죠. 네. 양이 맞나 봅니다. 네. 이거 너무 파일이 커가지고 파일을 좀 빼버릴게요. 이것만 봅시다. 자전거도 제작하고 무기도 제작하고 뭐 별의별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집들도 그냥 프린터가 알아서 그냥 지어버리는 겁니다. 마을 하나를 짓는데 한 달 걸립니다. 아프리카에 지금 마을 조성하는데 이런 그 로봇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게 되죠. 네, 이것이 현재 로봇의 활동 가능한 영역들입니다. 지금 말하지 않는 게 100은 될 겁니다. 네. 이러한 인공지능의 영향은 어떨까요? 두 가지 영향이 있죠. 하나는 긍정적인 부분, 하나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부분에 나타나겠죠. 자, 긍정적 영향. 여러분이 소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건강형 장수시대. 여러분은 얼마든지 건강하게 장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정신을 복제해서 영화에 나온 얘기죠. 정신을 복제해서 컴퓨터에다 집어넣어버리면 여러분 몸은 없어지고 여러분 정신만 컴퓨터에서 존재하는. 그래서 컴퓨터에서 존재하다가 나오고 싶으면 홀로그램으로 나오고 로봇을 가동시켜놓고 로봇에 탑재돼서 실제 로봇이 사람처럼 움직이는. 현재 전 세계 2만 명이 이 프로그램에 돈을 투자했습니다. 2045년에 로봇이 돌아다니면 그 사람은 그 속에는 사람이 없고 컴퓨터에 있는 사람이 정신만 존재하는 사람이 그 정신을 그 로봇에서 탑재해가지고 자기가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투자했을 것 같아요? 2만 명이. 돈 많은 사람들이죠. 당연히.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명은 앞으로 몇십 년 이내에 거의 무제한에 가까워. 심각합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 5가지 기술 때문인데 저는 또 이 부분을 오래 연구해왔거든요. 5가지 기술이라는 나노 기술, 유전자 기술, 유전자 편집 기술이 올해 지금 문광부의 핵심 사업, 선정 사업으로 뽑혔잖아요. 유전자 편집이라는 것이 여러분 유전자를 다 고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버네틱스, 기계들을 내 몸에 부착시켜서 내 몸과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예, 휴먼 로봇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양소 기술, 그리고 또 하나 보더라. 예, 아무튼 5가지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여러분 수명의 무제한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앞으로 몇 년 이내에는 100세에서 200세, 300세가 나옵니다. 예, 자세한 제가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여기서 뭐 세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 말 한번 믿고요.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무슨 준비해야 되겠어요? 오래 사는데 할 일이 없는 게 제일 힘든 거야. 네, 재밌게 사는 것도 재미가 얼마나 재밌게 살겠어요. 여러분 영화 지금 보여주는 거 한 일주일간 영화만 보라고 그러면 진짜 미쳐버릴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네, 생산적인 일을 해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재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됩니다. 예측형 문제 해결, 빅데이터 예측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노약자 보호 시스템이 지원됩니다. 네, 이런 모든 과정들이 긍정적 영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외에도. 네, 부정적인 영향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초대형 실업사태입니다. 네, 이 실업사태는 3차 실업이라고 불리는데 현재 인공지능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요, 아까 말했던 그 화이트 칼라 쪽이 더 큽니다. 처음에 사람들은요, 로봇이 나오면 우리가 하는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을 다 로봇이 다 해줄 거다 해서 지능이 하는 거는 잘 못할 거다 했는데 연구를 어디서부터 했냐면 인공지능부터 했잖아요. 인간 지능을 구현하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되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을 잘 못해요, 로봇이.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로봇 못합니다. 근데 앞으로 10년? 10년 이내에는 우리가 하는 웬만한 활동을 다 하게 돼요. 아까 봤죠? 탁구 치는 거 봤잖아요. 예. 그럼 탁구 치는 이 능력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는 이 자연스러운, 이게 지금 로봇이 부자연스럽거든요. 걷고 뛰고 막 하는 이게 부자연스러워, 로봇한테는. 근데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되죠. 로봇의 활동 기능과 인공지능이 딱 만나면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로봇이 이번에 어벤져스 영화 보신 분 있죠? 되게 많이 봤죠? 네, 어벤져스 영화 보면 울트론이 하나 나와가지고 딱 지구상 역사를 3000년, 4000년 역사를 쫙 훑어보죠. 완전 전쟁으로 얼룩진 역사 아니었어요? 그걸 보고 화가 나버린 거지. 인간은 이건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갖고 뭐라고 인간하고 딱 이제 그 만든 주인공이 우리가 전쟁하는 거는 그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이 울트론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했던 말을 전부 분석해봤더니 모든 고전하고 경전하고 좋은 말들은 다 있더라.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살아라. 다 수도 없이 말이 있는데 삶을 보니까 완전히 반대로 사는 거야. 말은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온 세상 인류 역사 내내 해놓고 왜 삶은 이렇게 사냐고.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존재 이유가 없다, 지구상에. 그래서 울트론이 이제 인류를 쓸어버리려고 작정하고 일을 꾸미는 거죠. 그 울트론을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울트론과 비슷한 이름이 뭐더라? 걔를 하나 만들어내가, 얘가 둘이 싸워서 얘가 이겨서 다행히 울트론이 죽지, 울트론이 살아있는 이상은 인간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울트론 딱 한 대만 가지고 지구가 다 망하는 거야. 왜? 울트론은 지구의 모든 인터넷과 컴퓨터 시스템을 다 통제해버리고. 그러니까 새로운 다시 이제 로봇을 만들었죠. 울트론과 같은 형태의 로봇을 만들었는데 얘는 다행히 인간 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 입장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뭔지 아세요? 울트론을 제압하고 인터넷을 딱 끊어버립니다. 인터넷을 딱 끊어버리니까 순간 얘는 그냥 기계 덩어리 하나뿐이지. 이게 바로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거에 SF 영화 봤던 게 지금 다 되고 있죠. 네. 거대한 빈부격차가 일어납니다. 기술과 도구를 가진 사람들은 초대형 거부가 되고 보통 사람은 그야말로 먹거리 수준에서 사는 거죠. 지구촌 매트릭스가 일어납니다. 개인정보가 거의 보호가 안 되죠, 지금 현재. 예, 모든 개인정보가 다 파악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활동들이 다 체크업돼서 여러분들의 삶은 다 매트릭스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영화 매트릭스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규정, 규칙 내에서만 활동하게 됩니다. 위협적인 킬러 로봇이 활동하게 됩니다. 지구 종말 시나리오들이 가동이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처한 삶이죠. 자, 그럼 대안이 뭘까요? 자, 인공지능 대안은 이런 모든 영향이 부정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통합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공지능이란 말이 스스로 판단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명령을 줘도, 주인이 명령을 줘도 지가 판단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지가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인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인간을 다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인간과 함께 생각하는 두뇌가 있어야 돼요. 전부 다 대안을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방금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쭉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죠?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 같은 애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그 나 같은 애가 나보다 똑똑해진 애가 온 거야, 이제.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죠.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죠. 우리도 걔만큼 똑똑해져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더 모든 영역에서 똑똑해지는 시점을 한 20년 보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똑똑해지는 영역.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차이라고 말하냐면 커즈와일이라고 현대 에디슨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10억 배 똑똑해. 10억 배. 이 무슨 게임이 아니란 소리죠. 그러면 그 전까지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필요하냐? 인지력이 필요해. 알아내는 능력.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을 어디다 쓸 거냐? 인공지능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인공지능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인공지능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찾아낼 거냐? 전부 생각의 기능이야. 몸으로 하는 거는 이제 5년 내지 10년 안에 다 처리가 끝난다고 봐야 돼요. 이제 우리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알겠죠? 방향은 잡혔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로봇과 인간이 함께 산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상 문제는 생깁니다. 그 문제를 이게 문제라고 인지하는 게 능력이에요. 두 번째, 이 문제 원인을 알아내는 게 능력이야.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내는 게 능력이야. 이 대안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능력이야. 한마디로 무슨 능력이 필요해요? 문제 해결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문제 해결력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 누군 줄 아세요? 노벨상. 기업 경영가들. 공무원 중에서도 몇 급 이상? 5급 이상. 5급 이하는 전부 현장 관리직들이에요. 5급 이상은 이렇습니다. 현장에서 생긴 문제, 관공서, 동사무소에서 무슨 프로세스에 문제 생겼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와서 조사를 합니다. 문제 찾고, 원인 찾고, 대안 찾고, 솔루션을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그 솔루션까지 다 세팅한 다음에 직원들을 훈련시켜갖고 그 프로세스를 적용하게 하죠. 5급 공무원 이상. 이제는 모두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어렵다고 생각한 게 이제 지금 다음 시간에 이러한 역량을 가진 사람을 올리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올리원 역량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역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방금까지는 희망과 절망을 같이 보았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이 올리원 역량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이 역량을 갖게 하는 게 핵심이죠. 잘 보세요.
이 상황에 이 역량을 가져야 돼요. 안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100년 전에 돌아가면 문맹이 99%였어요. 지금에 와서 그 글을 못 읽으면 이건 우리 사회에 적응이 안 되잖아요. 즉 인공지능 사회에서는 이게 문맹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그렇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진로와 인성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완전 컨셉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45분에 참 점심시간이 언제인가요? 없네. 바로 끝나죠. 그러면 1시 반이니까 딱 맞네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